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자, 취준생 여러분들 그 고민도 참 많으실 텐데요. 이번 그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 저희가 나눠보고요. 이 시간 통해서 머리 맞대고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 포개이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요, 다음 취업 보객이 카페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는데요. Q&A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고민 들어볼까요, 이지은 캐스터?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객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또 우리 취준생들의 고민이 많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고민은요. 패션 관련 기업 추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지만 또 돈은 많이 벌고 싶기에 대기업을 가고 싶고 그나마 좋아하는 것이 옷이기에 패션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패션과 관련해서 좋은 기업들 추천 부탁드립니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이분이 고민하는 게 직업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둬야 되는지 직업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은 금전적인 보상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옷이 좋아서 이제 패션 관련 기업을 찾아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예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일취월장 나오셨던 그 패션 전공했던 그 학생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구체적인 그 정보가 더 없어서 전공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누구나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좋아하는 맞습니다.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해야 되는데 전공과 어떻게 맞춰야 하느냐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취업의 간절한 마음은 알겠고 그리고 돈도 당연히 벌어야죠.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돈이라는 아주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만 멈추기에는 그것만 가지고 그 요건을 고려하기에는 조금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을 추천해드리기 전에 조금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그 고민이 지금 있는데요. 그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막연한 그 마음이 이 글에 질문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근데 이제 3학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할 시간이 조금 그래도 있으신 거니까요. 하고 싶은 일을 일단은 패션 분야로 선정을 하셨고요. 자, 여기서 이 친구는 이제 뭐부터 좀 해봐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산업군을 패션 산업 쪽으로 정하셨다 하더라도 크게 두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은 패션 산업 중에서도 카테고리가 상당히 많아요. 뭐 여성복이 될 수도 있고요, 남성복, 혹은 요즘에 인기가 많은 아웃도어나 스포츠 의류, 또 뭐 신발이나 자파, 모피, 피어, 이너웨어, 유아동 뭐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나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네.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모두를 또 통틀어서 하는 뭐 요즘에 말하는 스파 브랜드라고 말하는 SPA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그 군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카테고라이징을 좀 먼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패션 산업도 이렇게 다양하게 또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고 말씀해 주신 거 외에도 하는 업무에 따라서도 또 디자이너인지 MD인지 뭐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영업이나 마케팅, 홍보, 제작, 뭐 이런 MD 쪽으로 약간 포괄된 업무들 이런 부분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 이 관련 전공을 했으면 내가 이 전공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관련 학과가 언급되지 않아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직무를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패션업계 MD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마케팅, 홍보, 영업 쪽이라면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될까요? 네, 우선 패션업계 채용 동향 자체가요. 기본적인 스펙 플러스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실무적인 포트폴리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패션 관련된 그 학과 출신이라든지 경영학 출신들이 조금 유리하기는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뭐 토익이나 외국어 능력 정도, 요즘에 또 중국어 가능자들 좀 우대하고 있고요. 근데 질문자께서는 일단 지원 분야가 디자인이나 어떤 패션 관련된 전공이 아니라고 배제해놓고 봤을 때 MD나 바이어 쪽으로 저는 좀 가정해봤어요. 그랬을 때 상품 기획서라든지 제안서 정도를 좀 그 인사 담당자한테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상품 기획서, 제안서까지는 이제 포트폴리오로 만약에 제출을 해야 된다면은 패션 관련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패션 산업에서 일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따로 좀 관련된 공부를 좀 하셔야지 그래도 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분은 그래도 뭐 패션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소양은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그 브랜드가 올해에는 어떤 유행 아이템이 있는지 혹은 매 시즌 어떤 아이템으로 전개가 되는지 뭐 인기 아이템은 어떤 거고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격 존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성할 수 있으면 나중에 회사에 지원하실 때 굉장히 플러스 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킬이나 아이디어를요, 처음부터 얻으려고 하시면 좀 막막하잖아요. 근데 동호회 사이트라든지 혹은 동아리 활동, 뭐 마케팅 공모전이나 카페 같은 데 그런 아이디어나 기획서 같은 것들은 참고하실 만한 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분의 핵심 질문이 패션 기업들 괜찮은데 어디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사실 재무 구조가 얼마나 탄탄하냐 뭐 그 부분까지는 다 파악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평판이나 기업 환경이 좋은 기업들도 있겠죠. 네. 네, 저는 일단은 네임밸류를 우선적으로 좀 뽑아봤는데요. 네. 평판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업에서 일단 일하기 좋은 환경이랄까 혹은 연봉이 높달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임밸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제일모직과 LF LG패션, 이랜드, 코오롱, SK 한섬,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원 세정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연봉 순으로 또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세아상역, 한세실업, 세정, 태평양물산, 한일합성, 화성, 뭐 신성통상 이렇게 좀 전통적인 그룹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의류 관련된 업체들이 사실 그 매출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큰 규모의 그런 대기업보다는 이런 정도의 어떻게 근무하기에 좋은 환경이 어떤 곳일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평판 순으로 그리고 연봉 순으로도 이렇게 네. 또 찾아봐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국내 패션 산업은 직구라고 하잖아요. 직구요. 뭐 병행 네. 수입이나 아니면 구매 대행 서비스 이런 것도 많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해외 직구. 약간 네. 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들어본 것 같은데 패션 산업이나 유통 쪽으로도 조금 폭넓게 관심을 가져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직구 정말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구매할 때 시간 부족하다 보니까 빠르게 이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또 모바일 구매할 때가 많거든요. 또 해외 브랜드 중에 또 가격대도 괜찮고 예쁜데 많이 모여있는 편집샵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점도 잘 눈여겨보면 좋겠죠. 맞아요. 이분은 또 패션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본인의 구매 패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의류 관련된 소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통 패러다임 자체가 어쨌건 롯데나 신세계 같은 대형 유통 업체들이 모바일 중심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상당히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유통 채널의 기능이 상당히 전통적인 부분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변화도 빠르고 유행도 빠르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패션 산업 쪽은 유통업 쪽으로도 같이 좀 접목해서 살펴봐야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 올려주신 분이 옷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패션 전공은 아니구나 가정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좀 조언을 해드렸는데 참고하셔서 스마트하게 취업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사연 볼까요?
네, 다음 사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요즘은요 사실 입사 후에 이직률 높다 이런 기사 자주 네.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이 이직이 결코 자의가 아닌 그런 이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퇴직이나 경력 단절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면접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이분이 사실 대기업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년 계약이 만료된 후에 연장 2년 계약에서 연장이 되지 못하고 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잘리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른 대기업 계약직으로 지원을 했는데 안 될 가능성도 크지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라고 좀 사연을 써주셨는데요. 만약에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왜 2년밖에 근무하지 못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뭐 잘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계약이 좀 연장이 되지 못했다. 회사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일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 의기소침해지지 마시고 저희한테 고민을 또 올려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려는 용기를 내신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려는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회사 사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예. 자,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런 처지에 계신 분들 참 많습니다. 자, 계약 만료 후에 이제 전 직장에서 왜 재계약을 못했냐 이런 질문 당연히 할 것 같아요. 면접관 네. 입장에서 네. 궁금하니까요. 이거 이렇게 질문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오면서도 라디오에서 사실은 신입 요번에 뽑을 때 비정규직의 비율이 60몇 %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 정도로 반 이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보다는 얼마나 직무 능력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기업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데 이제 면접을 보시게 될 경우에도 아예 묻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기업 환경이나 혹은 경제 상황 탓이지 네 탓이 아님을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묻지 않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회사 측에서 애초에 계약 연장을 고려해 두지 않고 그리고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또 안타까우게 대기업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또 다른 대기업의 계약직으로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불안정성이 그 걱정을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실적이 좋지 않다거나 팀 전체가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회사의 잘못보다는 정말로 내 잘못 때문에 또 계약이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솔직하게 내 문제 때문에 계약 연장이 안 됐습니다라고 면접 때 답변할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 요령을 좀 알려드리자면 만약에 조직 구성원과의 어떤 갈등이 있거나 마찰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재계약이 되지 못했다 한다면 나하고 이 예전에 일했던 그 직장에서의 가치관이 좀 맞지 않았다, 일하는 어떤 그런 목표가 좀 달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 스스로 좀 소가리를 하다가 계약 만료 시점이 되어서 내가 결정을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는 뭐 팀 내 TO는 정해져 있는데 새롭게 다른 더 슈퍼 경력자가 오시게 돼서 내가 제일 그 팀에서 그나마 막내라서 누락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뭐 그런 경우는 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됐다라는 것들을 좀 어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예전에 그 방송 하다가 이제 그 다른 방송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요. 예, 왜 그만뒀냐고. 그래가지고 방송 그 제작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제작비를 줄이면서 네. 제가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솔직하게? 드렸더니 네. 예, 시청률이 더 올랐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경제적인 게 있으니까 네, 뭐 다시 또 어차피 그래도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이 계속 도전입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면서 계속 밀어붙여야죠. 그렇죠. 네, 어쩔 저도 수 그러고 없는 있고요. 부분이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이분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다른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사실 요즘 올드루키, 그러니까 완전 신입보다는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신입 구직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이 장점을 좀 부각시켜서 오히려 강점으로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경력직을 많이 뽑는 그 추세인 거는 당연히 그
본인이 하고 있었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했었던 업무들을 잘 차곡차곡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들을 수행해서 성과를 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고민은 사실 글 올려주신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고요. 나만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이 모두의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나눠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 했고요. 취업 포개일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